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수익과 비용의 정리를 한번 하고 시간 좀 나면 뒤에 대소에 대해서 살짝 설명 좀 하고 넘어. 자, 수익이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수익이 뭡니까? 해서 수익은 뭐라고요? 번 돈. 맞습니까? 번 돈을 뭐라 했다고요? 수익이라 했어요. 그럼 이 번 돈 중에서 수익은 크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뭐로 구분하느냐? 영업 활동에서 발생했는 수익이냐? 영업 수익이냐? 혹은 영업 활동 외에서 발생한 수익이냐? 영업 외 수익이냐? 이렇게 수익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영업 수익은 뭐냐? 뭐 했는 거? 영업이 무슨 말이라고요? 장사했는 거. 장사에서 생긴 수익이 뭘까요? 장사에서 생긴 오케이. 상품 매출. 얘가 영업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이 영업 수익이고 그 외의 건 다 뭐라 부른다고요?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수익 계산 과목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있었습니까? 뭐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라든지, 단기매입 처분이익, 평가이익이라든지 그런 수익들 있죠, 그죠? 이런 수익들 다 싸그리 다 뭐라고요? 영업 외적인 수익. 되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죠? 아주. 자, 비용 갑니다. 비용에는 봐야 될 게 조금 있다. 비용에는 똑같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활동 외에서 발생하는 영업 외 비용도 있고. 이왕 하는 김에 1급까지 갈게요. 1급까지 갈게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법인세 등이라는 법인기업에서는 법인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이 법인세 등까지 있어요.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영업비용에 뭐 있느냐? 자, 영업비용에 뭐가 있느냐? 영업비용에 첫 번째 나오는 비용이 영업비용, 장사에서 필요한 비용이 첫 번째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죠? 매출원가가 뭡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희말 상품 재고액. 이걸 갖고 우리가 뭐라 했다고요? 매출원가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영업비용 중에 하나가 매출원가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책에서 진도 나오다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란 말이 한 번씩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이 뭐라고요? 영업비용에 들어갑니다. 거의 배웠던 계정 과목들 대부분은 어디 들어간다?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계정 과목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알아야 되느냐? 요 영업 외 비용 항목. 영업 활동과 상관없는 비용을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 외 비용이 뭐 있느냐? 딱 5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세무를 배우시든지 PAT를 배우시든지 뒤에 아무리 길게 과정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요거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이자가 들어가는 비용. 이자가 들어가는 비용은 뭐밖에 없다? 이자 비용밖에 없어요. 자, 또 뭐 있느냐? 손실 들어가는 비용. 손실이 좀 있죠? 잡손실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평가 손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해보면 손실 들어가는 거는 자, 잡손실 생각해봅시다. 잡손실 어떨 때? 돈 잃어버려서 잡손실 했잖아요. 그럼 그건 장사하고 상관있다? 없어요. 단기매매증권 팔아먹고 손해보는 거하고 내가 장사하고 상관있어요? 없어요. 내가 유형산을 팔아먹고 차를 팔아먹고 손해봤어요. 이 유형산 처분 손실이에요. 장사하고 상관있어요? 장사는 실질 상관없어요. 얘들은 뭘 한다고요? 영업의 비용. 또 뭐 있느냐? 어떻습니까? 기부금. 그 말도 기부하는 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 하면 오늘 시간이 되면 배울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미 회수불능되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치랍니다. 내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미 돈 받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돈 떼먹혔어. 그거는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대손상각비. 그런데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뭐냐면 그 외에 회수불능된 거. 어떤 거? 대여금 빌려준 거 있었는데 그게 회수불능됐어요. 대여금이라서 돈 빌려준 거잖아요. 돈 빌려준 거하고 내가 상품 파는 거하고 상관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 한다? 기타의 대손상합비라는 영업 외 비용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앞에서 배웠어요. 뭐 구입할 때 단기 매매 증권 뭐 할 때 구입 시에 들어가는 뭐있다고요?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만. 그러면 나머지 수수료 비용은 다 뭐라고? 판매비 관리비.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만 뭐라고요? 영업의 비용. 시험에 특히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마르고 닳도록 나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이자 비용, 2번 잡손실, 3번 기부금, 4번에 급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급여가 판매비 관리비라. 그게 답이라는 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안 맞추시라고 노력하더라고.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은 요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은 1급 가시더라도 별거 없잖아요. 그죠? 몇 번 읽어보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얘기죠. 배우시더라고요.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을 갖고 우리가 뭘 작성합니까? 손익계산 작성하죠. 제가 이때까지 손익계산 작성할 때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T자 계정 딱 그래서 깔끔하게 샵에 뭐 적어요? 오케이. 샵에 비용 대 뭐 적어요? 수익. 이렇게 적는다고 손익계산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래 작성하는 손익계산서 어떻게 생겨 먹느냐? 이 수익과 이 비용을 이용해서 손익계산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보고식 손익계산서 이걸 보고식 합니다. 보고식 손익계산서 양식을 하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매출액을 구합니다. 매출액.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를 얘기하는 거다? 상품 매출액을 얘기하겠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뭐 왜냐 하면 매출 원가를 뺍니다. 팔았는 상품에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매출 원가, 이 구해놓은 매출 원가죠. 그죠? 얘를 빼요. 그러면 나오는 값을 우리 뭐라 하느냐 하면 공식 위에 했듯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하고 얼마만 벌었니? 라는 얘기. 여기에서 뭘 빼느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을 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을 빼요. 그러면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나오는 값을 뭐라 하면 이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 구하는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하고 신문지상에서 그런 거 계속 나오죠. 삼성전자의 뭐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니 많이 하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장사에서 생긴 이익이라는 얘기죠. 즉 장사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이 매출 총이익에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영업이익이 나오더라는 얘기. 이 영업이익에다가 그 다음 과정이 뭐냐 하면 영업 외적으로 생기는 수익이 있어요.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것은 장사와 관계되지 않는 우리 배우는 임대료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하고요. 여기 다시 뭐 뺄 거예요? 영업활동 외의 비용을 빼겠죠. 영업의 비용은 뭐 있더라? 그거밖에 없다고. 이자 손실 기부금, 기타에 대한 손합비,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구입할 때 가는 수수료. 요 영업의 비용을 뺀다고. 빼면 뭐 나오느냐? 빼면 나오는 값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물론 이게 법인 기업이 아닐 때는 그냥 여기서 단기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뺀다고요? 마지막으로 뭐 뺀다? 법인세 등을 빼겠죠.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됩니다.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원한다. 단기 이익이 나오겠죠. 이게 손익계산서 양식입니다.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손익계산서라는 표를 보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에 보면 상품 매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사가 제조업도 같이 하고 있어. 그럼 상품 매출 따로, 제품 매출 따로. 매출원가가 나와. 하면 상품 매출원가도 있겠지만 제품 매출원가 따로 나오고. 그러면 구할 때 매출 총익이 나오고. 매출 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뭐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적인 비용을 빼고 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수익 나오고 법인세 나면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까지 중요하다고요? 영업이익 산출하는 거.
얘가 왜 중요하냐고 얘기하냐면 영업이익이 결국 장사에서 얼마 벌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사에서 얼마 버는 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작은데 영업 외 수익이 엄청나게 많다.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 주력 업무에다가 신경 안 쓰고 땅놀이 하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죠? 그리고 이거 판단할 수 있겠죠. 나중에 보면. 어떤 회사에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은데 영업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 영업의 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회사의 재무 구조는 조금 봐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그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했으면 않겠느냐 해서 한번 적어보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셔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대손이란 거는 간단하게 지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대손을 처음 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책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손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돈 떼먹힌 겁니다. 돈 떼먹히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받을 권리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되게 되면 대부분 뭐가 없어진다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자산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맞나요? 다음에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 이 대손상각비는 비용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관비라고 얘기합니다. 판관비로 처리. 장사하고 상관된 거죠. 왜냐하면 외상매출금은 장사하고 상관있는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 그러면 대손이 실제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해에 손해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외상매출금 외에 단기 대여금이 회수 불능돼요. 그러면 대변에 뭐 한다고요? 단기 대여금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불능됐을 때는 차변에 이건 뭐라 한다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얘기.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이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준 거 하고 내가 장사하는 거하고 상품 파는 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비용이 뭐라고요?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요.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됐을 때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든지 돈 떼먹히고 싶은 회사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돈 떼먹고 싶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 회사가 너무 불안한 회사야.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 회사의 물건을 외상으로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잘 없겠죠. 내가 한다면 그렇게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항상 대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 원래 예를 들어서 돈이 외상매출금 회수됐어. 이런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원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라에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라 입장에서 왜 좋아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매년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을 나라에서는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떤 해는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해는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런 걸 좋아할까요? 나라에서는 항상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재정을 짤 때도 우리나라 내년에 몇 조? 604조? 그죠?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할 때 우리나라 살림을 한 해에 살림을 400조 잡았는데 지금 50%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그죠? 600조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나라에서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정 수입이라고 해서 나라가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뭡니까? 세금을 그다 드린 거죠. 맞습니까? 이 세금을 그다 드리는데 안전하게 매년 비슷하게 올라가더라도 좀 올라가는 게 좋지. 어떤 해에는 많이 거두고 어떤 해에는 작게 거두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럼 나라에서는 뭘 하느냐? 너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평탄하게 계속 비슷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비슷하게 내도록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니까 한꺼번에 원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뭘 할 수 있도록 해라냐? 야, 너 가면 대손을 예상해봐라. 그런 거예요. 대손을 예상한다는 말인지 무슨 말 하면요. 실제로 기말 결산 시점에서 이거는 대손 예상이라고 언제 하다고요? 결산 시점에서. 기말 결산이라는 얘기를 언제 하겠습니까? 12월 31일 날 너가 돈 받을 거 있지. 이걸 우리가 돈 받을 거 있는 걸 합니까?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자력에 대해서 각 업종별로 자 너가 무슨 회사야? 우리요 도소매업인데요. 도소매업 같으면 그럼 너가 매출 채권 중에서 1%만큼은 대손을 예상하는 걸 이해해 줄게. 그럼 대손을 예상하는 걸 이해해 준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하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돈 떼먹히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이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손을 예상하면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냐? 매출 채권 잔액. 그냥 내용 보시면 됩니다. 책 보지 마세요.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예상률을 곱해요. 이 대손 예상률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도소매 같은 게 1% 정해졌어요. 그럼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 매출 채권 잔액이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이 돈 받을 거 있는 거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 예상률을 곱하면 내년에 대손 예상액이 나와요. 대손 예상액. 이 정도는 떼먹히겠네 보는 거예요. 이만큼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예상률인데 대손 예상이 나오죠. 그럼 그 금액만큼 우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별에 뭐라고 분류하냐 하면 사별에 대손 상각비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별에는 뭐라고 분류하느냐? 대별에는 대손 축당금이라는 계정을 처리하는데요.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별의 대손 상각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랬죠. 대별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은 뭐냐 하면 얘는 좀 특이한 계정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을 부릅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매출 채권 잔액이 1,000만 원 했습니다. 얼마 있다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곱하기 0.01. 동그라미 2개 빼면 얼마나 옵니까? 10만 원. 그럼 10만 원만큼 대손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에 대손 상각비 얼마라고요? 10만 원에 분개하고요. 대배 대손은 얼마라고요? 10만 원에 분개해요. 그럼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배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10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 10만 원 더 생기니까 우리는 결산할 때 좋은 건 뭐라고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순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많다고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대별의 대손 충당비를 적어놓으면 이건 무슨 계정이 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매출 채권 받은 거 얼마 있다고요? 3만 원 했죠. 근데 충당금이 얼마 있다고요? 10만 원 했어. 그러면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봤을 때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얼마인지 생각하냐면 99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감적 평가 계정은 간접적으로 빼주는 계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자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이 있어요. 그럼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한다?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9,950만 원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 생각 자체를. 이거네요. 간접적으로 빼주는 게 이걸 뭘 한다고요? 차감적 평가 계정 얘기. 이 차감적 평가 계정에는 다음 시간에 나올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기가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오늘 듣고 치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마세요. 감가상각 누계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차가 있어. 차가 있으면 차를 내가 처음 샀을 때 3천만 원 샀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한 5년 타고 다녔어요. 팔려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죠.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가 말한다? 감가라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금액만큼 모아둔 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얘기해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차량 운반고가 3천만 원 있는데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장부만 봤을 때 차량 운반고 3천만 원,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 차의 실제 가치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못 천. 그냥 차를 보지 않더라도 사갔는 차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차량 운반가 3천만 원인데 차량 운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지 얼마 안 된 차네.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자국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써주는 계정을 말한다. 차감적 평가 계정.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듣고 그냥 이런 이상한 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되면 요거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밑바탕을 한번 깔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하는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들어보셔도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맞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